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길 10분만에 끄는 직장인 주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 체크 4월 3주차 방송이고요. 금주의 키워드는 해외 리스크 진정, 개별 종목 장세, 코스닥 벤처펀드 흥행입니다. 이슈 체크에서는요, 현재 증시에 대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증시에 한번 보시도록 하시면 해외 리스크가 진정되면서 한국 증시의 색깔이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역 분쟁 관련으로 무역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화해가 되면서 한국 증시에 또 동시에 색깔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일단 증시 상승을 가로막는 매크로 지표라고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특이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가가 67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시리아 사태 때문에. 중동 리스크는 저희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주, 피해주 이렇게 나뉠 수가 있겠죠. 다만 예를 들어서 유가가 올라가면 항공주에는 안 좋겠죠. 그죠? 유가가 올라가면 화학주에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환율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1069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이점이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IT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가 제기됐다라는 게 주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증시를 보면 코스닥이 올라가고 코스피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 글로벌 경기, 특히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더 좋아지느냐가 아니라 지금은 경기의 고점을 지나고 있느냐, 마느냐, 전기가 언제 꺾이냐를 고민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수출주가 우리나라는 수출을 잘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증시에 잘 갈 수 있다고. 근데 이런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재고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는 많이 못 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소형주가 가고 대형주가 꺾이고 있습니다. 수출이 잘 안 되니까 경기가 둔화되니까 외국인이 매수가 굉장히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대형주가 못 가니까 지수 상승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또 지금은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IT 업종이 관심이 가고 있고 바이오가 꺾이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가 고평가 논란이 일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주가 내수주보다 실적이 더 좋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의 IT 업종의 매수가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가 완전히 꺾였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닥 벤처펀드가 있다 보니까. 근데 다만 지금 1월부터 지금 한 석 달 동안 크게 랠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단기 과열에 대한 조정은 있을 수 있다. 다만 그렇다. 하방 경직성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코스닥 벤처펀드 같은 종목들이 그런 펀드 자금들이 이제 시가총액 코스닥 상위 종목을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막 슈팅을 내게 간다.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다. 바이오주는. 그리고 지금은 개별 재료, 개별 테마가 가는 장입니다. 주도 업종이 쭉쭉쭉 가는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관심이 갖는 게 코스닥 벤처펀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귀에 딱지가 붙도록 얘기를 듣고 계시죠? 차트별로 보시면 이 대형주 차트, 중형주 차트인데 별반 차이가 없죠? 계속 누워 있습니다. 근데 소형주 차트만 3월, 4월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시는 소형주가 강세인 장세고요. 지수는 상승이 어렵고 주도주가 없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테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올해 최고의 테마가 어떤 테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G 테마입니다. 5G 테마. 그래서 이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 5G가 지난주부터 4월 19일부터 공청회 뉴스가 나오다 보면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4월 중순부터는 한번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5월에 공고가 나고 6월에 경매가 있으니까 경매 전에 시세가 한번 움직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2주 전 4월 1주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면 헤드앤숄더형이다. 그래서 더 떨어지면 이제 추세가 반전이 될 거다. 완전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어떻게 됐냐? 다행히 거기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IT 업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쌍바닥이 형성이 됐죠. 외국인이 IT 업종을 사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3주간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는데
일단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을 했다. IT 업종 중심으로. 이게 가장 눈에 뜹니다. 4월 11일, 12일 보면 좀 샀죠? 적지 않은 금액을 산 겁니다. 4,600억이면 여러분. 그죠? 순매수가. 그래서 유가와 환율이 상승함에 따른 수혜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코스피는 중립적인 관점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대형주 하시고 싶다면 IT 대형주, 조선 대형주, 화학업종에 대해서 개별 종목별로 짧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뭘 사고 팔았냐 봤을 때 이제 하지니스, 삼성전자 뭐 이런 걸 샀죠. 뭐 크게 특이한 건 없고요. 이제 중요한 코스닥입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쌍바닥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그 반등 지점 2월 하락에 50% 지점인 875포인트 돌파를 시도한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지난주 어떻게 됐냐? 그걸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기대감이 다양한 업종에 크게 수급 개선 효과를 불러왔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는 신고가 지점인 930포인트를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 오른 게 없죠. 다만 이제 바이오만 그 주중에 꺾였으니까 한번 이건 조심히 하셔야겠다. 바이오는 어쨌든 노이즈가 꼈으니까 당분간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뭐 코스닥은 계속 올랐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제 들어왔고 거래대금이 7조에서 8조로 늘어났다는 게 굉장히 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막판에 거의 돌았었죠. 거래대금이 늘어났다는 게 무엇보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벤처 펀드 한알령 해제 이제 화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대감이 형성됐고 그래서 선별적인 투자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IT 업종도 봐야 되고 중국 소비주도 있고 개별 테마 이제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있잖아요. 경협, 5G 이제 이벤트도 있고 또 코스닥 벤처 펀드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에 여러 재료가 막 이렇게 많다 보니까 코스닥 중심으로 중형주 중심으로 중소형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이 뭘 사고 팔았나를 한번 보시면 여전히 그 바이오 헬스케어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헬스케어를 다시 사고 있다는 게 눈에 띄고요. IT 업종, 디스플레이 쪽을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게 특이점입니다. 자, 지난주 핵심 증시 뉴스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지난주 핵심 증시 뉴스입니다. 자, 해외 리스크 감소로 인한 증시가 안정 구간을 통과 중에 있습니다. 드디어. 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으로 공포가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이 굉장히 이제 많이 문을 열 거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트위터에 얘기했죠. 아, 뭐 우리 이제 뭐 친구다 뭐 이렇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공포가 진정이 됐고 증시가 단기간적으로 안정 구간에 통과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내 금리 인상이 힘들 듯합니다. 이제 금통위가 15일에 있었는데 4월 금리 동결했고요. 원래는 올해 2회 네, 올해 이제 1회로 하향 조정한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어쨌든 연내 1회일 확률이 높다라고 나왔었는데 또 금리 인상이 힘들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 한국만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골드만삭스가 한국 투자 의견을 중립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외국인이 사는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별로 설명도 안 드렸죠. 이제는 기관이 뭘 사느냐, 기관에 누가 뭘 사느냐를 유심히 보셔야 여러분이 수익을 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재고업의 재고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와 자동차의 재고율이 올라가고 있죠.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업황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통상 경기 고점에서는요, 재고율이 증가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수가 상승할 확률은 적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이제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중 경제공동위원회가 베이징에서 19일 날 있고요. 또 중국에서 애니메이션 행사 뭐 만화 페스티벌인가 뭐 하는데 한국관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드릴 거 중국 소비주는 하도 많이 나와갖고요. 큰 기대는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증시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큰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울거 먹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벤처펀드의 흥행몰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중 자금이 7천억 이상이 유입됐고요. 향후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도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금주 증시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외 리스크가 감소되어서요, 단기적으로 안정 국면에 진입됐어요. 근데 외국인의 매수는 힘들고 기관에 따라서 매수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수급 개선감도 존재하니까 코스닥 중심으로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증시는 이제 4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정상회담에 관련된 경협주나 뭐 이런 것들, 금강산 관련주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T 업종 개별 테마, 중소형주에 관심이 필요하고요. 업종별 테마를 빠른 순환매가, 아무래도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순환매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기 매매, 목표 수익률 좀 낮추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니까요. 뭐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4월 22일 방송 안내입니다. 주간 지지가 4월 4주차 방송이고요. 주간 시험 방송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하면서 좀 방송을 좀 이렇게 짧게 많이 했는데요. 길게 하는 것보다 그게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혹시 방송이 진짜 15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이상 원샷이었습니다.